마늘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당신이 매일 먹는 그 마늘이 간을 망치고 치매 위험을 높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딱 3분만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할까요?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늘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습니다. 마늘 장아찌, 마늘빵, 상한 마늘을 그냥 먹는 것. 이 세 가지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둘째, 마늘은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같은 마늘인데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하느냐에 따라 항암 효과가 4배 증가하기도 하고 반대로 간암을 유발하는 독소가 생기기도 합니다. 셋째, 이 영상에는 68건의 심혈관 질환 연구, 60건의 감염증 연구, 42건의 암 예방 연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채널로 넘어가시면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마늘을 드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늘이 왜 약이면서 동시에 독이 될 수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마늘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주인공인데요. 놀랍게도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혈전을 예방합니다.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천연의약품인 셈이죠. 하지만 이 알리신에는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나쁜 균만 죽이면 좋으련만 우리 장 속에 좋은 균까지 모두 죽여버립니다. 비피더스균, 유산균 같은 유익균들이 알리신 때문에 사라지면 장내 환경이 무너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늘은 적당량만 먹어야 하는 겁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마늘에 딱 들어맞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관법입니다. 마늘을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는 간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끓여도 소용없습니다. 한번 생긴 독소는 열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늘 한두 쪽 곰팡이 폈다고 그냥 그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를 드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독소는 이미 전체로 퍼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한 마늘은 망설임 없이 버리세요. 아깝다고 먹으면 나중에 병원비로 몇백 배를 더 쓰게 됩니다. 마늘 보관은 이렇게 하세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마늘은 키친타월로 하나하나 감싸서 실리카겔과 함께 냉장고에 넣으세요. 습기가 차면 바로 곰팡이가 생기니까요. 껍질을 벗긴 마늘은 3일 이내에 사용하거나 냉동 보관하면 6개월까지 안전합니다. 단,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고 유리 용기를 쓰세요.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마늘 성분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3가지 먹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마늘 장아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반찬으로 드시는데요. 설탕과 알리신이 만나면 마늘의 항암 효과가 사라집니다. 알리신의 화학 구조가 변해버리는 거죠. 게다가 설탕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하고 식초와 소금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어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정말 안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마늘 장아찌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늘빵입니다. 맛있죠? 하지만 밀가루와 마늘이 만나면 혈당이 폭등합니다. 탄수화물 폭탄에 버터까지 더해지면 간에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이 생기고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마늘의 좋은 성분은 버터와 밀가루 사이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나쁜 성분만 몸에 쌓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상한 마늘입니다. 곰팡이가 피거나 색이 변한 마늘, 물렁해진 마늘은 절대 먹지 마세요. 아플라톡신은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변형시켜서 간암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만성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될까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꿀과 마늘의 조합입니다.
생마늘을 얇게 썰어서 꿀에 담가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세요. 그러면 알리신과 꿀 속에 효소가 만나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하루에 찐 마늘 6개에서 9개 정도, 여기에 꿀 1티스푼을 곁들여 드세요. 단 식후 30분 뒤에 드셔야 위 자극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익힌 마늘입니다. 마늘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찌면 SRL-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생마늘보다 항암 효과가 4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매운맛이 줄어들어서 위 자극도 적어지니까 노약자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을 쪄서 으깨면 부드러운 페이스트가 되는데 이걸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빵에 발라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선한 마늘즙입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서 만든 마늘즙은 해독 작용과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공복에 마시면 위벽이 손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 30분 뒤에 드세요. 시중에 파는 마늘즙은 방부제나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직접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마늘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전을 예방하는데요. 이게 장점이면서 동시에 주의할 점이기도 합니다. 만약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최소 2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와파린 같은 혈액순환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마늘을 드세요. 약 효과가 과도하게 증폭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늘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68건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니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조엔 성분이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서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합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무서운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다만 마늘 오일로 실험한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역시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증 예방입니다. 60건의 연구를 살펴보니 마늘의 항균 작용이 감기나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세포 중에서 감마델타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가볍게 지나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빨리 낫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 유익균까지 죽일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암 예방입니다. 42건의 암 관련 연구를 분석했는데요. 특히 위암 예방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마늘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먹는 사람들은 폐암 위험도 낮아졌고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발생률도 감소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마늘을 1년에 1kg 더 먹을 때마다 위암 위험이 17% 줄어든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마늘 속에 황화디알릴과 SRL-시스테인 같은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종양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늘만 먹는다고 암이나 심장병이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마늘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게 함께 이루어져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늘을 과신해서 다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늘 건강 효과에 관심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마늘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늘 속의 황화합물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게 만듭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마늘을 먹인 쥐의 뇌에서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아져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마늘이 이분의 효소를 억제해서 아세틸콜린 수치를 유지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물론 아직 연구가 초기 단계라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효과입니다. 그럼 하루에 마늘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정확한 권장량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연구마다 사용한 양이 다르고 개인차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생마늘은 하루 2쪽, 약 10g 이내가 적당합니다. 익힌 마늘은 자극이 적으니까 하루 4쪽, 약 20g까지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5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과도한 섭취는 독이 됩니다. 매일 먹어도 되냐고 물으시는데 네, 매일 드셔도 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적정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 마늘이 안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복통, 설사, 속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건강식품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늘 냄새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우면 곤란하죠. 마늘 냄새는 단순히 입안에 남아 있어서 나는 게 아닙니다. 마늘 성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폐를 통해 호흡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래 지속됩니다. 알릴 메틸설파이드라는 성분은 하루가 지나도 입 냄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큰 스푼 하나 분량의 마늘을 완전히 분해하는데 16시간이 걸리고 어떤 성분은 48시간 동안 체내에 머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늘을 먹기 전에 우유를 마시세요. 우유 속의 지방이 알리신의 냄새를 억제합니다. 냄새의 원인 물질인 알릴 설파이드가 냄새가 덜 나는 형태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우유와 마늘 성분이 반응해서 냄새를 중화시키는 거죠. 둘째, 사과나 사과 주스를 드세요. 사과에 들어있는 사과 폴리페놀이 알리신과 결합해서 냄새를 없애줍니다. 특히 사과 껍질 부분에 폴리페놀이 많으니까 껍질째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사과 말고도 키위, 블루베리, 레몬도 좋습니다. 셋째, 허브류를 활용하세요. 민트, 세이지, 바질, 파슬리 같은 허브에도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알리신과 결합하여 냄새를 억제합니다. 마늘 요리를 먹고 나서 민트 잎을 몇 개 씹으면 입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넷째, 녹차나 커피를 마시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과 커피의 클로로헨산 같은 폴리페놀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우롱차나 제스민티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을 먹는 중이나 먹고 난 직후에 차를 마시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탄 성분이 들어간 것들도 소취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숟가루나 활성탄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을 먹고 3시간 정도는 입안에 찌꺼기가 남아서 냄새가 나니까 양치질을 꼼꼼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단백질과 함께 마늘을 먹으면 위장 자극도 줄이고 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제품, 두부, 콩, 고기,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이 알리신과 화합물을 만들어서 자극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마늘을 고기와 함께 구워 먹거나 마늘을 넣은 요리에 치즈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제 마늘의 다른 성분들도 간단히 짚어볼게요. 알리신 말고도 마늘에는 SRL-시스테인, 황화디알릴,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마늘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또 마늘에는 비타민 C, 비타민 B6, 셀레늄, 망간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플라보노이드 중에는 케르세틴이나 캠페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면서 항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 다른 채소들도 있습니다. 양파, 부추, 파, 락교, 샬롯 같은 알리움 계열 채소들인데요. 이것들도 유황 화합물이 풍부해서 마늘과 유사한 건강 효과를 냅니다. 한 연구에서는 알리움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위암이나 위장관 암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늘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알리움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마늘은 공복에 먹으면 안 됩니다. 마늘의 자극 성분이 위벽을 직접 공격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음식을 먼저 먹고 나서 마늘을 드세요. 식후 30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이면 위산 분비가 활발해져서 마늘을 소화하기 좋은 상태가 되고 위벽도 어느 정도 보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늘을 자를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늘을 썰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 중에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알리인이 알리신으로 더 많이 전환됩니다. 알리신이 많아지면 건강 효과도 커지는 거죠. 바로 조리하는 것보다 잠깐 놔뒀다가 조리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마늘을 통째로 구워 먹는 호일 구이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마늘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 알리인 상태로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알리인도 항균 작용과 면역 강화 효과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알리신으로 전환되는 양은 적어서 혈압 강화나 혈전 예방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 자극이 적고 소화가 잘 되니까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호일 구이가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마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질환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이 있으면 마늘의 자극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소량만 드시고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둘째, 출혈 질환이나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마늘의 아조엔 성분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혈우병 같은 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마늘 섭취를 피하세요. 셋째,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원래 혈압이 낮은 분들이 마늘을 많이 먹으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까? 현계속다? 저혈압 환자분들은 마늘을 소량만 드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적정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섯째,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마늘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여섯째, 임산부와 수유부입니다. 적당량의 마늘은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마늘 보충제나 농축액은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는 피하세요. 음식으로 소량 섭취하는 건 괜찮지만 농축된 형태는 태아나 신생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마늘이 장을 자극해서 복통, 설사, 가스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늘 섭취를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익힌 형태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늘로 만들 수 있는 건강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마늘 꿀 절임입니다.
깨끗이 씻은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유리병에 담고 천연 꿀을 부어주세요. 마늘이 완전히 잠기도록 꿀을 넉넉히 넣고 뚜껑을 닫아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킵니다. 매일 한 번씩 병을 흔들어주면 더 좋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하루에 마늘 23쪽과 꿀 1티스푼을 함께 드시면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6개월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 올리브유입니다. 마늘을 다져서 올리브유에 담가두면 마늘의 지용성 성분이 기름에 녹아 나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거나 빵에 찍어 먹으면 좋습니다. 단, 상온에 오래 두면 보툴리누스균이 증식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2주 이내에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찐 마늘입니다. 마늘을 껍질째 찜기에 넣고 15분에서 20분 쪄주세요. 그러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면서 항암 효과는 더욱 높아집니다. 찐 마늘을 으깨서 토스트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에 섞어 먹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쪄서 냉동 보관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늘 요거트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다진 마늘과 올리브유, 소금, 레몬즙을 넣어 섞으면 중동식 소스가 됩니다. 구운 고기나 채소에 곁들여 먹으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과 마늘의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만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늘차입니다. 마늘 23쪽을 얇게 썰어 끓는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여기에 생강이나 레몬을 추가하면 감기 예방에 더욱 좋습니다. 꿀을 타서 마시면 목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단, 너무 진하게 우리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적당한 농도로 드세요. 이제 마늘 보충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시중에는 마늘 추출물, 마늘 분말, 마늘 캡슐 등 다양한 형태의 보충제가 있습니다. 이런 보충제들이 편리하긴 하지만 음식으로 먹는 것만큼 효과적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마늘 보충제가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마늘 보충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제품마다 성분 함량이 달라서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방부제나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고 농축된 형태라서 부작용 위험도 높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마늘 보충제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결론적으로 마늘은 보충제보다는 신선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연 상태의 마늘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만 보충제는 특정 성분만 추출한 것이라 그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늘에 대한 흔한 오해 몇 가지를 바로 잡아볼까요? 첫째, 마늘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오해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늘은 적정량을 지켜야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생마늘 2쪽, 익힌 마늘 4쪽 정도가 적당하고 50g을 넘기면 위험합니다. 둘째, 마늘을 먹으면 암이 예방된다는 오해입니다. 마늘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마늘만 먹는다고 암이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운동, 금연, 절주 등 종합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늘은 그중 하나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셋째, 마늘 냄새는 입에서만 난다는 오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마늘 성분은 혈액으로 흡수되어 폐를 통해 호흡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양치질만으로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우유나 사과 같은 음식을 함께 먹어야 효과적으로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검은 마늘이 일반 마늘보다 무조건 좋다는 오해입니다. 검은 마늘은 일반 마늘을 고온 고습 환경에서 숙성시킨 것인데요. 숙성 과정에서 SRL-시스테인 같은 특정 성분이 증가하고 자극이 줄어들어 먹기는 편합니다. 하지만 알리신 함량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항균 효과나 혈전 예방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마늘을 냉동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냉동 보관이 마늘을 장기간 신선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냉동해도 주요 성분들은 대부분 보존됩니다. 다만 해동했을 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식감이 약간 변할 수는 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섯째, 마늘은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오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질환, 출혈질환, 저혈압, 갑상선 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마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체질적으로 마늘이 안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늘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마늘의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늘의 항바이러스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늘이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를 막고 복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초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내 미생물과 마늘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늘이 유익균은 보호하면서 유해균만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들인데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마늘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늘 성분을 이용한 신약 개발 연구도 있습니다. 알리신이나 아조엔 같은 성분을 분리해서 약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죠. 특히 항암제나 심혈관 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아직 임상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마늘의 양리적 가치가 과학적으로 계속 입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늘은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만능 치료제는 아닙니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마늘은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마늘만 믿고 병원 치료를 미루거나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안 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마늘 같은 건강식품을 보조적으로 섭취할 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마늘이 좋다고 마늘만 먹으면 안 됩니다. 다양한 채소, 과일, 곡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영양의 균형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마늘은 그 균형 잡힌 식단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는 게 올바른 접근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마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토스트에 찐 마늘을 으깨서 발라 드세요. 여기에 아보카도나 토마토를 곁들이면 영양 균형도 좋고 맛도 훌륭합니다. 점심에는 샐러드에 마늘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 드시거나 고기를 구울 때 마늘을 함께 구워 드세요. 저녁에는 찌개나 국에 마늘을 넣거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세요. 간식으로는 마늘 꿀 절임을 한 쪽씩 먹거나 마늘차를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늘 생강차를 마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외식할 때도 마늘이 들어간 요리를 선택하세요. 파스타, 스테이크, 볶음밥, 찌개 등 다양한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마늘 꿀 절임이나 찐 마늘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평일에 바쁠 때도 간편하게 마늘을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을 활용하면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한꺼번에 준비해 두는 게 효율적입니다. 마늘을 구입할 때도 신선도를 꼭 확인하세요. 마늘을 손으로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껍질이 마르지 않고 윤기가 있으며 색이 고르고 곰팡이나 변색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새싹이 나온 마늘은 영양분이 새싹으로 이동해서 맛과 영양이 떨어지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국산 마늘이 수입산보다 향이 강하고 성분 함량도 높다고 알려져 있으니 가능하면 국산을 선택하세요. 마늘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거나 냉장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지 않도록 키친타월로 감싸고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두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3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더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하시면 됩니다. 냉동할 때는 한쪽씩 분리해서 냉동하면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늘을 매일 적정량 챙겨 먹는 것도 그런 작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끔 마늘 먹는 걸 잊어버리거나 외식 때문에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100일 중에 80일만 잘 챙겨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겁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건강 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니까요. 마늘을 드시면서 본인의 몸 상태를 관찰하세요. 소화가 잘 되는지, 속이 편한지, 피부나 컨디션에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지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계속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양을 줄이거나 방법을 바꿔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늘 건강법을 실천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찐 마늘을 만들어 드리거나 배우자와 함께 마늘 꿀 절임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에게도 마늘의 효능을 알려주고 함께 요리하면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늘의 건강 효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마늘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셨죠? 핵심은 올바른 섭취법과 보관법입니다. 상한 마늘, 마늘 장아찌, 마늘빵은 피하시고 대신 찐 마늘, 마늘 꿀 절임, 신선한 마늘즙을 식후 30분에 적정량만 드세요. 하루 생마늘 2쪽, 익힌 마늘 4쪽이면 충분합니다. 마늘은 심혈관 질환, 감염증,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68건의 심혈관 연구, 60건의 감염증 연구, 42건의 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마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마늘 건강 효과에 관심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가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늘 섭취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마늘을 드시는지, 효과는 어떤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마늘 상태를 확인하고 상한 건 버리고 신선한 마늘로 찐 마늘이나 마늘 꿀 절임을 만들어 보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감기에 덜 걸리고 피로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은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의 관건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올바르게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